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13장 게임 이론과 전략적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그 게임 이론 중에서 그 동시 선택 게임, 그쵸? 동시 선택 게임에서 동시에 뭐, 어떤 동시에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우월 전략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뭐 내시 균형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영화 게임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일단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했을 때 나의 반응을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항상 상대방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은가 이렇게 했었죠. 자, 그 전제에서는 뭐냐면은 우리 게임 이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세 개가 필요하다 그랬죠. 세 개. 그죠? 게임 이론을 하기 위해서는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플레이어, 그죠? 참여자가 누군지, 그죠? 그 다음에 참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각각이 전략을 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그죠? 또는 이제 뭐 손실, 그죠? 이득이나 손실, 보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게 이제 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상대방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번 시간은 동시 선택 게임으로서 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동시에 그쵸? 우리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봤는데 이번 시간은 이제 전개형 게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전개형 게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 동시에 뭐 가위바위보 했을 때 같이 가위바위보 할 때 내잖아요. 두 명이서 게임할 때 그런 게 아니라 순서에 따라서 내는 거죠. 그래서 정규형 게임이라는 것은 동시에 선택하지 않고 경기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임. 그래서 한 경기자가 먼저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바둑 둘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바둑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둑 TV 보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사람이 바둑을 딱 하나 돌을 딱 바둑판에 딱 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좀 이따가 고민하고 막 이렇게 응수를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바둑과 체스와 같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경기자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이 순서를 나타내는 정경 게임의 표현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게임 나무라고 얘기하죠. 게임 트리라고 얘기했죠. 영어로. 뒤에 보면은 이거는 간단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동시 선택형 게임에서는 뭐 전략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쵸? 전략이 있고 그래서 네모 박스형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전개형 게임 순서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의 진행 방향으로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이렇게 쭉 되겠죠. 그렇죠?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는 요거는 플레이어는 당신하고 진하고 둘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신이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우리가 사실 동시 게임이랑 약간 유사해요. 그러니까 진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당신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진화가 일하는 게 낫는지 서핑하는 게 낫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당신이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진화 입장에서는 내가 진화가 일을 하면은 수입이 400이죠. 그렇죠? 진화가 서핑을 한다 그러면은 5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둘이 이제 어, 뭐라 그러죠? 서핑 관련 가게에서 둘이 일을 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둘 다 일을 하게 되면은, 그죠? 먼저 이제 당신이 할 경우에, 그죠? 먼저 한 거죠. 일을 한다 그랬을 때, 진아의 입장에서는 일을 하면 400을 얻고, 서핑을 하면 500을 얻죠. 그죠? 그럼 진아 입장에서는 어느 걸 선택을 하겠어요? 진아 입장에서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그죠? 이 두 전략 중에서 요거는 선택을 안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서핑을 한다 그랬을 때 진화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죠? 진화 입장에서는 일을 하거나 뭐 서핑하거나 둘 중에 하는데 진화 입장에서는 일을 할 경우는 300이 되는 거 수입이겠죠? 서핑할 경우에는 200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진화 입장에서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요거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당신이 서핑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진화 입장에서 일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서핑은 안 갈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당신이나 진아나 어떤 선택을 했을 경우에 조합을 선택했을 때 각각 얻는 거를 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입장에서는 당신이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진아의 반응이 어떤가를 본 거죠. 그러면은 일한다 그러면 당신이 일한다 그러면은 진아는 서핑을 갈 것이다. 그렇죠? 당신이 서핑을 간다 그러면은 진아는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진아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거는 당신이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함에 따라서 진아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당신 입장에서는 내가 일하면은 진아는 서핑하고 내가 서핑하면은 진아는 일할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이 있죠. 체크된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X라고 된 부분은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신의 입장에서 최적이 어떤 거죠? 진아의 반응은 진아는 요거나 서핑이나 일,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만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당신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진아가 두 개 선택하는데 당신의 수입이 늘 수 있는 거는 이 500이 300보다 높죠, 그렇죠? 아, 그러면은 내가 서핑을 가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진아의 반응을 보고 미리 당신이 나는 서핑을 갈게 먼저 이렇게 액션을 취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당신이 서핑을 가는 걸 먼저 선택을 했으니까 진아 입장에서는 일하고 서핑 중에 어느 선택하느냐? 그러면 당연히 일하는 걸로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최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이 맨 처음에 여기 처음에 first mover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서핑을 가는 걸 선택할게. 그래서 진아는 이렇게 하도록 하고 이것이 나한테 당신 입장에서는 더 그 큰 수익 그 이익을 갖다 주니까요. 그래서 이 그림은 서프션 문제의 변형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인 진아는 일을 할지 서핑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죠. 두 사람 다 일하면은 각각 400을 벌죠. 이렇게 두 사람 다 일하면은 400을 벌죠. 그다음에 두 사람 다 서핑한다면 200씩 200씩밖에 못 벌고, 그죠? 그다음에 한쪽이 일을 하고 다른 쪽이 서핑한다면 서핑하는 쪽은 샵에서 이윤을 얻고, 그죠? 서핑하는 쪽이 이득을 보고, 그죠? 서핑하는 쪽이 이득을 얻고. 그다음에 동시에 서핑에서도 이 편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 사례에서 당신이 첫 번째 의사결정자이다. 따라서 첫 번째 노드는 당신이 이게 노드라는 게 이게 점으로서 이제 선택을 나누는 이 시점이 있죠. 노드는 당신이 일할지 서핑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진아의 반응이 좀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노드는 진아의 의사결정. 그렇죠? 이게 아니라 진아의 의사결정이나 두 번째 노드에서는 이렇게 할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제 세 번째 노드는 그냥 보수를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이렇게 딱 된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각각에서 진아 반응은 어떻게 되죠? 당신이 일한다면은, 진아는 어떤 게 더 낫죠? 일하는 게 나을까요? 서핑하는 게 나을까요? 다시 한번 이게 복습하는 거예요. 일을 하면 400을 얻고, 서핑을 하면 500을 얻으니까, 진아 입장에서는 일할 경우에는 요거를 선택하겠죠. 그러니까 진아의 보수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이 만약에 서핑을 한다 그러면 진아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낫죠? 진아는 일하거나 서핑해야 되는데 또 보수로 봤을 때 보면은 300이 200보다는 높죠. 그러니까 당신이 서핑하면은 진아는 일할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죠. 그렇죠? 자, 그래서 후반기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마지막 선택자의 결정부터 고려함으로써 앞의 선택과 결정들을 추론하는 방법, 후반기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서 봤을 때 본 것처럼 당신 입장에서는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돼요. 일할 건지 서핑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한다 그러면은 진아는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죠? 이 결과가 나오죠. 그다음에 내가 서핑한다 그러면은 진아는 일을 선택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움직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선택한다 그랬죠? 진화는 나의 액션에 따라서 최적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보면 어느 게 제일 큰 이익을 갖다 주느냐. 진화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중에서 여기서 300하고 500으로 따졌을 때 보면은, 내 수입 같은 경우는 내가 서핑하고 진화가 일하는 게 내 입장에서는 소득을 500으로 제일 크게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내가 먼저 앞으로 가서 내가 이거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후반기납법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를 보고 내 처음에 어떻게 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선택자의 결정부터 고려함으로써 앞의 선택과 결정들을 추론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내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왔는데, 진화의 반응도 상황에 따라서 최적이 하나씩 나오는데,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나의 파일을 제일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처음에 선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당신이 2를 선택할 경우에 우리가 본 것처럼 똑같아요. 진화는 1하면 400이고 500이니까 진화는 요걸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내가 서핑할 경우에 진화 입장에서는 1을 하면 300이고 서핑하면 200이니까 진화는 요거를 선택할 것이다. 요걸 알고 있죠. 그렇죠? 당신이 일을 할 경우에는 진화는 서핑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그게 더 수입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서핑을 선택할 경우에는 진화는 1을 선택할 것이다. 왜냐면 진화는 1을 하면 300을 얻는데, 진화도 서핑을 가면 200밖에 못 얻으니까 300을 얻는 쪽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의 두 가지 전략은, 당신이 일을 하면 서핑을 한다. 당신이 서핑하면 일을 한다. 그렇죠? 당신은 500 한다. 그럼 최종적으로 처음에 선택할 때 보면은 진화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는데, 이 500이라는 것이 나한테 처음에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큰 이득을 갖다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결정에 따라서 진화가 어떤 결정을 할 것임을 예측하고 가장 나은 결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인가? 요거다. 그렇죠? 내가 처음부터 이제 나 서핑할 거다. 먼저 액션을 취하면은 진화는 분명히 일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더 500으로서 내가 서핑하는 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이득을 가져줄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서핑하고 진화가 일하면은 당신은 더 많은 보수를 얻는다. 그렇죠? 따라서 당신은 서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기자가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동시선택 경우 봤을 때는 두 개의 내시균형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근데 이와 같이 순차적 게임에서는 오직 하나의 내시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한번 두 개의 내시균형이 있었나요? 과연? 뭐 하여튼 뭐 이거는 좀 예시가 다르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요거를 동시선택 게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동시선택 게임은 어떻게 되죠? 요거 어, 잠깐만요. 요걸 한번 동시선택을 했을 때는 과연 두 개의 내시균형이 존재하는지 한번 해보죠. 우리가.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일하고 서핑하고죠. 일하고 서핑하는. 당신은 얼마 얻죠? 여기서 보면은 당신도 일하고 진화도 일하면 얼마? 죄송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당신도 일하고 진화도 일하면 400, 400씩 얻죠. 당신이 일하고 진화가 서핑하면 얼마죠? 당신이 일하고 진화가 서핑하면은
당신은 300이고 진화는 500이죠. 당신은 300이고 진화는 500이죠. 그 다음에 당신이 서핑하고 진화가 일하면은 당신은 500이고 진화는 300이죠. 둘 다 서핑하면 어떻게 되죠? 둘 다 서핑하면 200, 200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동시선택 게임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가 일할 경우에, 그죠? 진화가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당신의 반응, 선택은 어느 게 제일 낫죠? 내가 일을 하면 400이고 서핑을 하면 500 얻으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하겠죠? 만약에 진화가 서핑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진화 서핑한다 그러면 당신의 반응은 어때요? 당신은 어떻게 선택하는 게 나아요? 일을 하면 300 받고 서핑하면 200이니까 그러면 당신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하겠죠? 그래서 5월 전략이 존재 안 하죠. 왜냐면은 진화가 일하냐 서핑하냐에 따라서 나의 선택이 달라지니까 5월 전략은 존재 안 하죠. 반대로 그러면 진화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당신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진화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낫죠? 진화가 일하면은 400을 얻고 서핑을 하고 500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진화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하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당신이 서핑한다 그랬을 때 진화의 반응은 어떻죠? 진화가 일을 하면은 300을 얻고 진화가 서핑을 하면 200을 얻죠. 그렇죠? 그럼 진화 입장에서는 그냥 일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당신이 선택하는 거랑 진화랑 선택하는 거랑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몇 개 있죠. 요 부분. 그죠? 요렇게 균형이 두 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 균형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개형 게임은 순서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대로 결과를 다 보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경기자가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내시 균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이와 같이 순차적 게임에는 오직 하나의 내시 균형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봤죠? 누가 좋아요? 선행자의 이죠. 맨 처음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은, 그죠? 최종까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최적의 반응을 하고 내가 다르게 행동했을 때 상대방의 최적 반응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 이득을 어떻게 내가 처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면 그게 처음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이득을 제일 크게 갖는 거죠. 이게 선행자의 이익이죠. 그래서 선행자의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이러죠. First mover 어드밴티지죠. 이런 거는 영어로도 많이 얘기 나오죠. 또. 그래서 순차적 게임에서 첫 번째로 행동하는 경기자가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경우를 이런 경우는 선행자의 이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좀 약간 진화라는 사람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항상 이거 다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처음에 움직이는 사람이 가장 큰 이익을 갖는다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봤듯이 우리가 당신이 일을 한다 그러면 진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낫다 그랬죠? 요거죠. 이렇게 요걸 선택할 거고 당신이 서핑한다 그러면 진화는 요걸 선택할 건데 요 둘만 비교했을 때 보면은 진화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좋아요? 당신이 일하고 진화가 서핑하는 게 좋죠. 그렇죠? 진화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이 500이 300보다 크니까. 근데 이걸 최종 결과를 보고 당신은 뭘 선택할 거냐는 얘기죠. 당연히 서핑을 갈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 당신 입장에서는 300보다는 500이 더 크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보면 진화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은 진화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행자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확약, 안각품 이런 식으로도 좀 약간 처음에 선행자의 행위를 좀 제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제일 이게
당신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움직이는데 이 중간에 반응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도 뭐 어떻게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진화는 우리가 서핑을 못하고 일을 하도록 강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걸 뭐냐면요. 그러니까 이 진화 입장에서 처음에 액션을 취하는 사람이 이득을 갖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이득을 가지지 못하도록 이 사람이 진화 입장에서 또 어떤 확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면은 열쇠를 바다에 던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은 당신하고 진화가 둘 다 일을 하는데 열쇠를 바다에 던지면은 열쇠가 없죠. 이 진화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되죠? 당신이 와서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만약에 당신이 그냥 가게 안 온다 그러면 둘 다 그냥 일을 안 하니까 둘 다 서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경우의 수가 줄어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행자의 이익을 무작정 선행자가 다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확약을 할 수 있게끔 두 번째 반응하는 사람이 그냥 액션을 취한 거죠. 열쇠를 바다에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문을 열려면 당신은 와서 당신은 당연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랬을 때 보면 진아 입장에서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나는 뭐 당신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러 왔을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하거나 그죠? 또는 서핑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어떤 걸 선택할 수 있죠? 진아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일하러 온다 그랬을 때 진아 입장에서는 요걸 선택하는 게 낫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당신이 일을 하지 않고 서핑을 하러 간다면 어떻게 되죠? 진아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진아도 그냥 서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아 입장에서 이렇게 두 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결과가 좀 달라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놓고 진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신 입장에서는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는 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지. 이게 어느 걸 선택을 하겠어요, 그러면? 자, 당신의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요거 선택하면 나는 300이고 요거 선택하면 200이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요거 선택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일하고 진아는 서핑 가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거 전에는 뭐가 최적이었죠? 그래서 아까 쭉 이렇게 봤을 때 보면은 최종적으로는 진아의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당신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 보면은 500이 300보다 크니까 당신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요걸 선택할 거라는 얘기죠. 당신은 서핑 가고 진아는 일할 수 있는 경우였는데 이렇게 진아가 처음에 하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확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당신이 일을 하고 진아가 서핑 가는 요걸 이렇게 결과를 바꾸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신뢰성 있는 확약이 가능한 정기형 게임일 경우는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제는 당신이 진화의 전략에 반응한다. 그래서 진화가 당신의 전략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확약을 하게끔 어떤 제약을 진화가 먼저 했으니까. 그렇죠? 자, 이제 당신의 경우는 일하는 경우 수입이 높아진다. 그렇죠? 당신 일하는 경우에 수입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당신이 일하면 진화는 서핑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다른 이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한가? 지금까지 게임 이론 그러니까 동시 선택형 게임도 했었고 정기형 게임을 했었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보죠. 이것도 그 정기형 게임이죠. 순서가 있죠. 자, 당신과 버니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버니를 믿지 않거나 믿는 경우 있죠. 그렇죠? 둘 다 믿지 않으면은 당신이 버니 믿지 않으면은 그냥 당신의 번호는 10이고 버니의 번호는 10이죠. 그렇죠? 만약 버니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믿어서 당신이 믿고 버니가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15, 1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버니가 이탈을 하면은 당신은 0이고 버니는 30이죠. 그렇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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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버니 입장에서는 어떤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버니를 믿으면은 버니 입장에서는 협력하는 게 나을까요? 이탈하는 게 나을까요? 협력을 하면은 버니는 15를 받고 오죠. 협력을 안 하고 이탈하면은 버니는 30을 받죠. 그러니까 버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걸 선택하겠죠. 요거를. 그렇죠? 자기 보수가 더 커지니까 버니 입장에서는 이탈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다음에 당신이 버니를 믿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은 그래서 여기 당신이 여기가 선행자들이었죠? 선행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는 게 나아요? 처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데 버니를 믿을까? 믿지 않을까? 내가 버니를 믿으면은 버니는 분명히 요거를 선택해서 나의 보수는 0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근데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 보수는 그래도 10은 얻을 것이다. 그럼 당신 입장에서는 처음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처음부터 그냥 이거 안 믿는 걸로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당신이 버니를 믿으면은 그는 협력하기보다 이탈한다. 왜냐면은 이렇게 버니를 믿을 경우에는 당신이 버니를 믿을 거는 버니 입장에서는 요 이탈하는 것이 더 보수가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은 버니의 보수가 협력하는 경우보다 이탈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버니를 믿으면은 그가 이탈한다는 걸 안다는 얘기죠. 이게 서로 왜냐면 이 결과 그 보수는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게임에서는 그 전제가. 그럼 당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신이 버니를 믿는 경우에 당신의 보수와 그렇죠? 당신이 버니를 믿어서 버니가 이탈할 경우에 당신의 보수는 0이죠. 그렇죠? 그를 믿지 않는 경우에는 당신의 보수 그렇죠? 서로 안 믿을 경우에는 당신의 보수는 10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은 뻔히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버니를 믿지 않는 경우에 당신의 보수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당신은 그를 믿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인가? 그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또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한 번 보고 안 볼 거면은 그냥 버니 입장에서도 당신이라는 사람은 한 번 보고 말 거면은 그냥 협력 안 하는 것이 계속 되지만은 이 거래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었는데 버니가 배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일어날 경우에는 좀 관계가 좀 지속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좀 버니 입장에서도 이탈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협력을 조금씩 좀 보수는 적어지더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협력을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은 버니도 협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보면은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서로 그냥 한 번 보고 말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다 그러면은 처음 있잖아요. 당신은 요걸 선택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서로 협력을 하면은 서로 간에 양쪽 다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에 경계형 게임에서는 최적의 선택이라는 것이 당신이 번일 믿지 않아서 요걸로 끝나버리는데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좋은 결과는 서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각각 10달러의 편익을 얻는 반면에 서로 믿으면 15달러의 각각 15달러의 편익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 상황이 실제로 많은 경우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하고 안 볼 거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만약 당신과 버니가 미래 여러 번을 걸쳐서 상호 간의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면 결과는 동일할까? 결과는 달라지겠죠. 왜? 한 번 배신하면 다시 그 사람을 안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보면은 다음에 또 협력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갖는 경우에 사람들은 서로 믿어줄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위 여러분들 보면 단골이라는 게 있잖아요. 단골.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회 같은 거를 먹으러 노량진 시장이나 막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되게 상점도 말고 이렇게 상점들도 많고 이렇게 뭐 오라고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딱 가서 이렇게 먹어봤을 때 보면 가격 대비 만족한 결과를 얻는 경우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어차피 뜨내기 손님이다 생각하면 한번 속이고 그냥 파는 게 자기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단골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수익을 좀 덜 내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단골을 손님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은 단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판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일회성 거래에는 사람들이 속이려는 경향이 있지만은 반복되는 거래에서는 서로 믿어주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상으로 제 13장 게임 이론과 전략적 행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